부자 되는 3가지 방법,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총론. 첫 번째 주식,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X, 해외 지수형 ETF. 두 번째 부동산, 땅. 주식이 끝나면 다음 타깃은 땅입니다. 세 번째 사업,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접목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수익을 갖게 되면 10배 이상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것은 사업이 첫째고 주식과 부동산은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살 때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속설처럼 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 먼저 찾아올 금융위기,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30년 만에 찾아오는 커다란 기회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ETF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ETF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방향성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식은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가능한 데다 분산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ETF를,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와 인버스 EX 투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X 상품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되고, 초보자분들은 지수형 상품으로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기초 다지기를 할 제가 하는 공부이기도 하여서 혹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패스하십시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한 사람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는 향후 1, 2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줄 여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투자 체력은 탄탄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자의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럼 거시경제학 공부의 일환으로 해외 뉴스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우리 경제와 나의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의미, 우리나라에 닥쳐올 금융위기는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요? 7월 11일 미국 FED 파월 의장이 미중 무역 긴장과 세계 경제의 둔화 여파를 감안하여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의 하락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The slowdown in business fixed investment may reflect concerns about trade tensions and slower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목표치인 2%를 계속 밑돌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꽤 클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세계시장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은 대조정이 시작되고 한국과 중국의 금융위기는 거의 확정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 정책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적은 의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2%였던 연방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수요를 부양했습니다. 현재 정책금리의 목표 수준은 2.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더 낮춘다 해도 절대 수준이 낮아 소비와 투자를 크게 자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부분에서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신의 한 수는 달러와 약세일 겁니다. 미국의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달러 가치 하락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 시행 이후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자 미국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와 가치 상승을 통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합의 직전이던 85년 8월 239엔에서
87년 12월에는 123엔으로 떨어져 엔화 가치가 48%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미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00년대 초 정보통신혁명 거품이 붕괴했을 때도 미 정부는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해 동안 번원 통화를 2배 늘리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지표의 둔화 조짐이 가시화하면 환율전쟁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겠죠.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육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합니다. 지난 5월에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인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 흑자 2%, GDP 대비 중앙은행 시장 개입 2%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중국 등 일부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유럽중앙은행이 차례로 돈을 풀면서 벌였던 환율 전쟁이 내년에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달러를 사재기 한다고 하던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주는 의미는 미국 정부의 통화정책이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든 달러를 찍어내는 번원 통화 확대 정책이든 주가 폭락과 함께 달러 가치도 같이 폭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압박이 주는 의미 또한 이러한 주식시장 대폭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식시장 대폭락은 미국 GDP 성장률의 대폭락과 겹쳐서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의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1991년 대폭락은 중동전쟁으로, 2001년 대폭락은 IT 버블 붕괴로, 2008년 대폭락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그리고 그때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었고 GDP 성장률이 폭락하면서 주식시장도 함께 대폭락했었습니다. 이제 무역전쟁으로 미 연준은 양적 완화 정책인 금리 인하의 압박에 시달릴 때가 찾아왔는데 이건 곧 미국의 GDP 성장률이 대폭락하고 자산시장도 대폭락하고 실업률은 급상승하며 물가 또한 하락하는 경기 대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차이일 뿐으로 서서히 세계 경제에 아문이 들이옵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은 왜 하게 되었을까요? 제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원만한 타결은 금융,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과 안전장치가 선결 조건이랍니다. 미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전에 사업가입니다. 그래서인지 협상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밀당을 잘합니다. 앞에서는 겁주고 뒤로 손 내밀어 달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식자산 건진에 화웨이 퇴출이네 수입 확대네 해도 뭐니뭐니 해도 사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미국 정부와는 무관한 국제금융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바라는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과 자유로운 입출금 그리고 그것의 법제화가 그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투자 제한 같은 것들로 규제하고 외화 반출을 통제해버리면 기껏 벌어놨어도 꼼짝마 다 내놓고가 짱깨들이 오리발 내미는 근성이 문제이고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시진핑이 법제화까지는 못하겠다 한 겁니다. 시진핑도 짱구는 잘 돌아갑니다. 국제금융 자본가들은 그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개방된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규모 한머니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갑자기 불어나는 돈을 향한 주식,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돈을 번 듯한 착시 현상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럼 소비는 늘어나고 경제 상황은 급격히 호전되는 등 버블이 팽창됩니다. 국제금융 자본가들이 버블을 터뜨리는 한머니를 거둬들이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하고 모든 금융시장엔 검은 회오리가 휘몰아칩니다.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도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하기 때문에 재무는 있지만 우량한 기업들을 눈빤히 뜨고 내주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국제금융 자본가라는 하이에나들이 말입니다. 우량 기업을 팔 때도 제값을 받기는 희망사항일 뿐 한머니 제공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우량 기업을 낚아채갑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명한 양털깎기 전략인 거죠. 만약 무역전쟁으로 치닫는다면 중국은 한 차례 버블의 향연도 없이 그냥 금융위기 그 자체로 내달리게 될 겁니다. 아시아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또한 그대로 경제 대위기에 빠지겠죠. 미국, 유럽 또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서로 간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의 안위만을 내세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요? 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해치 펀드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뒤를 봐줍니다.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합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벽한 개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중국의 버블 잔치에 한몫하는 걸로 투자 자산의 4배에서 20배 수익을 이뤄야 합니다. 무역 협상이 타결된 그 시점부터 버블이 터지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ETF 투자로 2배에서 10배 수익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 차분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